3강에서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인데요.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할 수 있는가, 위반권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관할구역에 있는 이런 특별시장, 그러니까는 서울은 서울시장이 수립한다 이거죠. 그래서 구청장은 이제 수립자가 아니라는 거,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위반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 인접한 시장군수가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 그거 인정해서 미리 인접한 이런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가지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니까 도시군기본계획도 행정구역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전부나 일부를. 그래서 인접한 이런 시장군수의 군의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하여튼 여기서 주의할 것은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전부나 일부를 수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도시군기본계획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도 위반권자가 된다는 거죠.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든가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이루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특별시장이나 이런 시장군수가 국토부 장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정비하지 않았다. 이럴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도 위반권자가 되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도 우리 위반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첫 번째 둘 이상 이건 시도가 아니라 시군 이렇게 걸쳐가지고 용도 지역이나 지구 아니면 구역과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이루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도지사도 위반권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사업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럴 땐 도지사도 위반권자가 된다. 이들 외에는 우리가 위반권자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을 할 수 있다. 위반권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 제안 제도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계획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세 번째 항목에 있던 요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학교, 뭐 사립학교를 예를 들면 이런 기반시설이죠. 그러한 학교를 만약에 위반권자에게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장에게 위반을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런 학교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뭐 개량에 관한 계획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 제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도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중에 있는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죠. 그거를 지정하는 또는 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금년도에 새로 추가된 것이 요 4번인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우리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사항만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없는 용도지역 만약에 준주거지역을 우리 상업지역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러면 다 틀리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러면 다 틀리는 거죠. 요 사항만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제한받은 자는 제한으로부터 45일 내에 이제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고 단 1회 30일 연장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75일 안에는 우리 반영 여부를 통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인데요.
우리 입안을 제안받은 자가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제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다. 과거 이거 가지고도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는데 이렇게 했죠. 비용 전부를 제한자가에게 부담시킨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에 대해서 살펴보죠. 시도의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광역단체장인 이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를 우리 대도시라 그러죠. 이런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고 다음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시장군수가 어떤 것들이냐. 지구단위 계획이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을 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건 시장군수가 이건 결정권자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새로 우리 금년도에 신설이 된 거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권자가 된다. 그러면 외회적 결정권자를 살펴보죠. 우리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있죠. 근데 만약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는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떤 것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건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그랬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이건 그린벨트라 그랬죠.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 그러니까 시가조정구역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도의사가 하는데 이게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한다든지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토시군 관리계획 이것은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권자가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우리 도시군 관리의 결정의 효력인데 이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과거에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은 결정 고시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건데 이것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제 효력 발생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이라는 것도 또한 유념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의 정비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군 관리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 재검토한다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한다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은 재정비 주기가 없다. 이걸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형도면 작성권자들 보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이런 시장 도지사 군수 그러니까는 결국 입안권자들이죠. 이런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가 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하는 거죠. 지형도에다가 도시군 관리의 사항을 이렇게 자세히 밝힌 도면 이것을 지형도면이라고 하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포함해 가지고 또는 도지사가 입안권자가 된다 그랬죠. 그런 도시관리계획은 직접 입안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나 이 해양수산관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안권자들은 지형도면을 다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형도면에 대해서 우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지형도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작성 방법도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토지이용 규제 이용에 관한 규제법으로 이제 이관이 됐는데 나머지 사항은 이제 규제를 참고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도 지역부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